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반발하는 미시간주 선거 개표기 증거 삭제, 최종 보고서 수정 불가 페이지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시간 주정부가 주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이러한 핵심 증거들을 계속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반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미시간 주정부에서 포렌식의 핵심 장기를 없앤다라고 지금 법원에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포렌식 핵심 증거를 없애게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번 선거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죠. 이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 도미니언 전자개표기에 대한 핵심 증거를 미시안 공무원들이 삭제했다고 포렌식 감사를 진행한 ASOG가 지금 밝혔습니다. 보안업체 ASOG는 보안 전문가 러셀 램브란드 주니어는 18일 날 미국의 뉴스맥스 TV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주정부 공무원들이 삭제를 밀어붙인 정보는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밝히게 된 거죠. 뭔가 구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된 증거,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삭제를 진행한 정보는 전자개표기 로그 파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로그 파일이라는 것은 컴퓨터의 접속, 그리고 종료, 그리고 작업 수행, 이것에 관한 기록을 로그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컴퓨터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훤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로그 파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로그 파일이 있다면 언제 접속했는지, 언제 종료했는지, 무슨 작업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컴퓨터에서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 아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부정선거가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편투표, 그리고 우편투표를 개표하는데 문제가 되는 전자개표기 문제가 있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도미니언 전자개표기의 포렌식 앱의 결과예요. 이 결과를 가장 크게 중요시하게 여겼는데, 이 결과를 뒤집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없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봐야 될 것은 이번 도미니언 전자개표기의 포렌식 앱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이 왜 그토록 막으려고 노력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내용이 여기가 다 나와 있는데요. 보면 원래 11월 3일 날 투표를 했잖아요. 11월 3일 날 투표를 했을 때 총 득표수가 엔트림 카운트예요. 16,047표로 나와 있고, 바이든 측이 7,769표, 트럼프 측이 4,509표로 있는데, 이틀이 지난 11월 5일 날, 얼마 되지 않아요. 바로 이틀 후에 지금 총 투표자 수는 총 투표 인원은 22,082명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총 투표한 사람이 18,059명으로 여기가 숫자도 이것 또한 2,000명이 늘어난 상태죠. 그리고 바이든의 숫자는 소폭 줄었고 트럼프의 숫자가 확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발표라고 말할 수 있는 21일 날 발표인데요. 여전히 가용된 투표자,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22,082명, 그리고 총 투표자 수는 16,044명, 그리고 바이든 측은 오히려 숫자가 더 줄어버렸어요. 더 줄였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검표를 다시 하게 되고 다시 하게 되고 다시 하게 되면 이게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 서드 파티라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제외한 제3정당을 지금 얘기한 건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현재 보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한 총 인원은 12,423명, 그리고 여기 토탈 보트캐스트라는 것은 투표자 인원수예요. 그런데 보면 이것도 숫자가 계속 바뀌죠. 그래서 숫자가 바뀐다라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한 1000표? 500표도. 500표? 오차 범위 안에서 이렇게 숫자가 바뀌면 큰 문제가 없는데, 오차 범위를 이미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면 Allied Society Operation Group이라고 해서 이번에 포렌식 검사를 한 그룹 이름입니다. ASOG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앱이 발표가 났는데,
이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포렌식 감사를 하고 있는 로그 파일이 필요했는데 그 로그 파일을 제외하고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포렌식 검사를 했던 것은 미시간주의 엔트링 카운티에서 했어요. 어떤 기계를 했냐면 도미니언 전체 개표기 22대에 대해서만 했고 선거 운영 프로그램, 말하자면 도미니언 개표기에 들어가는 선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식 검사가 ASOG에 대해서 이루어졌죠. 6일부터 감사가 시작되었고 원래는 9일날 발표가 되려고 했어요. 9일날이나 10일날 발표가 되려고 했는데 막아버렸죠. 민주당에서.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3일날 예비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 골자는 도미니언 전자개표기는 대량 투표지 판독 오류를 구조적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말하자면 구조적이라는 것을 다시 말을 바꾸면 의도적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라고 그래서 사람의 손을 완전히 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설계 단계부터 그러니까 이 전자개표기가 만들어진 그 당시부터 부정선거용으로 개발된 것인가 라고 이게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결함이 선거 사기를 일으키려는 제작사의 의도가 반드시 반영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발표에 대해서 미시간 주정부는 아주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시간 주정부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끄는 민주당이 이끌고 있죠. 이 ASOG의 예비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민주당 소속 미시간 주 장관인 조슬린 벤슨이 변호인단을 재빠르게 만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법원에 정식 보고서가 들어갈 예정인 로그 파일의 삭제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로그 파일에 선거관리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보안 위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유인데요. 이 로그 파일이 물론 프로그램 소스가 담겨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좀 막고 어떤 중요한 내용만 발표하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특히 이번 포렌식 검증은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대통령 취임 전까지 트럼프 캠프 측에서 계속적으로 법적 다툼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온 상태에 있는데 이런 발표가 나올 때 이러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번에 사임을 하는데 사임하기 전까지는 연방정부가 투표기를 압수할 권한이 없다라고 뒤통수를 치는 이런 발언까지 하게 된 이 마당에 이번 포렌식 검사의 로그 파일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증거가 많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엔트링 카운티에서 개표 조작이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지역 유권자들의 소송이 지금 완전히 얽혀져 있어요. 원고 측은 보고서에 들어갈 로그 파일은 개표 오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서 소스 코드와는 무관하다고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 측인 벤스 주무장관의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결국 로그 파일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로그 파일의 삭제에 대해서 이번에 포렌식 검사를 하고 있는 ASOG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ASOG의 보안 전문가인 램스랜드는 뉴스맥스와 TV 인터뷰에서 포렌식 검사 결과 보고서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 원래 보고서에서는 로그 증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지만 로그 파일의 삭제 때문에 지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피고 측의 로그 삭제를 허용한 재판부의 케빈 알센하이머 판사는 나중에 로그 증거를 포함한 수정 전 버전의 보고서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긴 했었지만 이게 정말 될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그 파일이 포함된 보고서가 허용될까? 이것도 지금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램스랜드는 그래서 이제 진짜 증거는 없지 않냐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로그 파일이 이러한 그 히스토리를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데 이 히스토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진짜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도미니언은 접근 권한이 없어 이런 일을 못한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양쪽이 서로 발뺌하는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로그 파일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없는데 너희들의 증거가 미약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공화당 측에서는 너희들이 방해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라고 양측이 서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로그 파일의 삭제를 지시한 앤트링 카운티 손해법원 케빈 알스하이머 판사는 원고 측 긴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도미니언 장비에 대한 포렌식 검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했던 것은 공개도 됐고 중단도 시켰고, 그리고 이번 로그 파일까지 삭제를 시켰던 좌지우지였던 가장 중요한 판사가 되죠. 14일날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포렌식 결과를 요약한 예비 보고서 형태였고, 추후 더 확실하게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곧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앤트링 카운티, 미국 미시간주의 앤트링 카운티가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투표 결과가 나왔죠. 초반 서두에서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예비 보고서에 대한 발표된 증거 자료를 일단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거 얘기 드렸어요. 여기 이 부분. 이게 정식 자료에 들어있던 부분이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기를 계속 할게요. 여기서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이라면 이 날짜죠. 11월 3일 개표 작업 후에 어떻게 됐느냐. 바이든이 약 3,000표 차로 승리.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7,769표에 4,509표. 3,000표가 넘는 숫자로 그 바이든이 승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틀 뒤인 11월 5일을 보면 트럼프가 약 2,500표 차로 승리. 이것도 비교를 보면 돼요. 바이든의 표는 거의 늘지 않았어요. 이틀 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트럼프의 표는 확 늘어버렸죠. 그리고 11월 22일 이 결과를 보면 최종 트럼프 승리인데, 보세요. 총 투표자 수를 보면, 총 투표자 수를 보면 15,949표.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바로 이틀 후에 총 투표자 수가 2,000명 정도가 5,000명 정도 늘었죠. 5,000명 정도 늘었네요. 5,000명 정도 늘었고 5,000표가 사라졌던 표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이때. 그래서 이틀 만에 어떻게 5,000표가 잡을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말이 나왔었고, 최종 결과를 보면 보세요. 또 여기서 2,000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믿을 만하지 못해요. 그런데 2,000표가 줄었는데, 보시면 이 2,000표가 고스란히 어디서 줄었느냐? 바이든 측에서 줄었어요. 이거 알아셔야 합니다. 저기 11월 5일에서 21일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2,000표가 줄었어요. 2,000표가 줄은 그 상황이 바이든 후보 측에 완전히 타격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는 거의 손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표차도 확 늘어버렸죠. 한 4,000표 차? 4,000표 가까이네요. 3,900표 정도 되니까 4,000표 차로 2,500표에서 4,000표 차로 지금 확 늘어버린 상태입니다. 표차 수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 앤트링 카운티가 어디 있는 도시냐? 자, 앤트링 카운티가 지금 주도가 디트로이트예요. 미시간주의 주도는 디트로이트죠. 디트로이트에서 이게 서북 방향으로, 그리고 오데오 주변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작은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총 인구 수만 해도 23,365명. 2018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한 지금 22,000에서 5,000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표가 5,000표가 쑥 생겼다가 다시 쑥 빠져서 한 3,000표가 결국은 나타난 것처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숫자만큼 바이든의 표 숫자가 줄어버렸어요. 최종 결과를 보니 거의 한 4,000표가 차이가 났잖아요. 4,000표가 차이가 났는데, 바이든의 투표는 지금 2,000표가 줄었고, 트럼프의 표는 2,000표가 늘어버린 상태죠. 2,000표 이상 늘었죠. 2,000표 이상 늘었으니까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결과 겨우 25,000명,
지금 거의 25,000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23,000명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인구는 한 25,000, 24,500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5,000명 정도의 이 지역에서 5,000표 이상이 왔다 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 3,000표가 왔다 갔다 했던 이 상황이 벌써 오차율이 10%가 넘어버려요. 오차율이 10%가 넘는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 지역은 개표 조작이 일었고 지역 유권자들이 소송에 의한 논란의 핵심이 22대 도미니언 전자개표기에 대한 포렌식 검사로 이어졌고 이게 6일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0표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은 이 11월 3일 날 투표를 했는데 11월 5일 날 발표가 나온 것이 이 사이에 5,000표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25,000명의 5,000표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숫자는 벌써 오차율이 20%. 예, 오차율이 20%예요.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예, 오차율이 20%라는 것은 그리고 특별히 선거인단은 이 25,000명이 다 아니에요. 25,000명이 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선거인단만 생각을 해볼게요. 선거인단이 지금 한 18,000표 이 정도 된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18,000표에서 5,000표라고 생각한다면 이 숫자는 네 여러분도 생각하시죠? 벌써 25%? 네,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25%가 넘죠? 25%가 넘어요. 27, 8% 정도 됐는데 오차율이 27, 8%다. 25%를 넘어서 27%, 28% 정도의 오차율이다. 라고 생각하면 개표하는데 오차율이 27, 8%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문제는 뭐냐면 전자개표기의 오류율이 68.05%라는 경이적인 예비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렌식 검사를 진행했던 ASOG는 도미니언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투표지 오류를 일으키게 만들었고 투표지를 판정하도록 전송하고 이 판정 과정에서 아무런 감시나 감독이나 투명성이나 감사 정보를 감사 추적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지워버려요. 이렇게 지워버린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한 오류가 생겼고 그 결과 투표의 사기와 선거의 사기로까지 이어진다라고 포렌식 결과의 예비 보고서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이 미시간에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까지 내리면서 또한 엔트린 카운티의 결과가 인정되지도 말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렌식 예비 보고서 발표 과정에서 미시간 주정부의 저항이 아주 거셌는데 엔트림 카운티 손해법원 알센하이머 판사는 4일 선거 결과에 항의한 원고 측의 소송에 포렌식 감사를 명령을 했으나 검사 발표를 앞둔 9일날 벤슨 주무장관은 포렌식 이미지 획득 및 사용처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감사 결과를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죠. 이 법원에서는 벤슨 장관이 주 선거관리 최고 책임자라는 이유로 이 보호명령을 즉각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벤슨 장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9일날 주민들에게 곧 허위 정보가 유포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의해라. 왜냐하면 포렌식 검사가 끝나는 날짜가 9일이에요. 9일날부터 이런 허위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경고해라 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결국은 13일날 발표가 되죠. 그리고 원래는 예비보고서가 9일에서 10일날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11일날 이틀이 지났죠. 9일날 받아들이고 9일날 오후에 즉 이렇게 발표가 됐고 11일날 결국 원고 측의 변호사는 다시 법원에 포렌식 검사에 대한 공개를 담은 보호명령 해제를 요청하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선거인단은 선거를 하는 14일날 선거인단이 선거를 하는 날이 14일이었어요. 이 14일 날에 맞추어서 알셈하이머 판사는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포렌식 예비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11일 날 원고 측 변호사가 보호 해제를 요청을 했죠. 그리고 벤슨 장관은 9일 날 이러한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9일 날 바로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왜 알츠하이머 판사는 11일 날 긴급 가처분 신청을 제출을 했으면 적어도 12일 날 공개를 시켜야 되는데 14일 날 공개를 시켰다라는 거죠. 여기에도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14일 날이 정말 중요한 날짜인데 선거인단이 선거를 하는 날짜예요. 그래서 선거인단이 선거를 하는 그 영향을 주지 않도록 14일 날 예비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포렌식 검사 결과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 중이죠. 즉 감추려는 자 그리고 알리려는 자, 이 둘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현재 미시간 벤슨 주무장관의 항의가 지금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로그 기록이 삭제가 되었지만 ASOG는 포렌식 감사에 대한 정식 보고서를 지금 며칠 내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ASOG의 보안 전문가인 램스랜드는 지금 며칠 내에 경기장을 뒤바꿀 정보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보고할 것인가 여부다 라고 지켜보자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미시간의 엔트링 카운티가 지금 사람 숫자만 해도 25,000명 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인원? 투표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하죠. 투표 인원. 그리고 선거인단은 그보다 훨씬 적은 18,000명 정도 되죠. 여기서 11월 3일 날 발표와 11월 5일 날 발표가 지금 5,000표가 차이가 났고 최종적으로는 한 3,000표가 차이가 났는데, 이렇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이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 않은 이 도시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주가 이 보고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찻잔 속의 바람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트럼프 측에서는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지금도 되었으면 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독교인인데 진리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진리가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